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루 전황을 쉬었더니 조금 또 바뀐 상황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전차나 장갑차 같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6.25 또는 2차 대전 스타일로 알보병으로 우라 돌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한 러시아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 21세기에 이 드론이라는 이를 아주 저렴하면서 상용으로 제작되는 이런 드론을 가지고 이 21세기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폭격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 개전 5개월 이상 지나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이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지금 이번 주에만 3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주어서 지금 작전에 투입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로 이제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운영해서 폭격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면요, 병력 살상이 많습니다. 무려 300명 사살을 했고요.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8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무인 항공기 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전차 3대, 장갑차 4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병력을 300명이나 죽였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인데, 도네츠크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시에 바로 이 서남쪽으로는 마린카, 서북쪽으로는 아우디우카,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축선으로 뻗어나가는데, 이쪽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도네츠크를 방어해야 되죠. 왜냐, 도네츠크 시는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의 수도죠. 그래서 용병과 도네츠크 민병대 이런 사람 병력을 동원해서 장비도 없이 그냥 우라 돌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러시아가 다 됐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병력을 빼서 지금 헤르손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전과 속에 전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어부대를 빼내서 벨라루스 쪽에 전진 배치했다. 벨라루스는 바로 키우 북쪽에 있죠. 그런데 모스크바 방어부대를 뺐다. 지금 극동에 있는 또 시베리아에 있는 이 병력들 다 빼서 갖다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스크바를 직접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부대까지 빼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른 데 병력이 없어요. 러시아 육군이 28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8만 명의 중에서 또 상당수는 지휘부, 그리고 교육부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전투부대 다 끌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스크바 방어부대를 빼서 벨라루스 북쪽에서 뭔가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처럼, 다음 소식도 그런데 하르키우 시가지에 대규모 포격을 또 했는데요. 물론 대규모 포격이라고 해서 과거 한 2달 전처럼 많은 양의, 진짜 많은 양의 포격이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많은 양. 왜? 지금 탄약고가 다 파괴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르키우로 또는 키이우로 치고 들어갈 것처럼 해서 남부 전선에 헤르손 또는 자포리자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뭔가 조금 멈칫하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이렇게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이 동부 전선의 전선은 러시아가 선택한 전장이지만 이 헤르손은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전장이다.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야금야금 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져왔다. 그걸 이제 러시아가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IAEA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서 교전 행위를 하는데 중단하라.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전 포격 자작극은 테러 행위다. 이것도 역시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선전전을 위해 연쇄 포격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서방 세계의 무기가 결국 이런 나쁜 일에 동원되고 있다라는 그 선전전을 위해서, 즉 서방 세계가
무기를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포격 자작극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다 들키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마리우폴 극장에 포로 수용소를 설치해서 군사 재판을 제기했다. 극장이 이제 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제네바 협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닭장 같은 이런 포로 수용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 나와 해서 재판하면서 넌 사형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국방부의 발표는 러시아가 개전 후에 고위급 장성 6명 이상을 숙청했다. 지금 뭐 전사자도 10명이 넘죠, 장성이. 그런데 6명 이상을 숙청했다. 그것도 고위급 라는 정도로 지금 군부와 정치권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방면의 반격을 했는데 실패했다. 대규모 피해 발생했다. 그게 지금 300명 사살된 전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방면에서 후퇴하면서 집중 포격전을 하고 있다.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안 되니까. 돈바스 지역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일대에서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에서 T-90M 전차를 제벌린으로 또 파괴했다. T-90M 전차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 중에 제일 센 거죠. 가장 강력한 전차인데 그 T-90M 세 번째 파괴, 공식 파괴 기록이 나왔는데 바로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로 내려 꽂아서 파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두고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작은 손상도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져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런 곳에서 전투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러시아가 또 제정신 범위 밖에 있는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내의 통제구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8월 5일 이 구역에서 폭발이 일어나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원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군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8월 5일 자포리자 원전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8월 5일부터 8월 6일 사이 자포리자 원전에서는 몇 차례의 폭발이 관측되며 원전 건물 일부가 손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전 시설에 포격을 가하는 위험천만한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즉각 해당 원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없었으며 오히려 원전을 포격한 것은 러시아라며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해 유럽 전역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르 스타루크 자포리자 군정청장은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포격 자작극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저하도록 만들려는 러시아의 심리전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스타루크 청장의 비난대로 러시아는 최근 일주일 사이 도네츠크에서만 2건의 포격 자작극으로 다수의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6개의 원자로가 설치되어 이 가운데 4개가 가동 중인 원전인데요. 러시아는 개전 초부터 이 원전에 포격을 가하며 점령을 시도하는가 하면 현재는 다량의 탄약과 유류 등 폭발성 물자를 원전 부수 건물 곳곳에 적재하고 포격 자작극까지 벌이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자포리자 원전 내부 직원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미 원전 시설 내의 여러 기둥과 외벽이 손상을 입었고 현재 상황이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했는데요. 크렘린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일선 지휘관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아주기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폭격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원전의 그 비극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고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르노빌 원전의 그런 비극을 겪은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이 이 원전 주변에 살고 있죠. 그런 원전을 향해서 폭격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드론으로 지금 촬영한 겁니다. 원전 이 원자로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에 지금 이런 식으로 셔틀을 올리고
지금 BTR 장갑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탄약을 폭약을 집어넣고 장애인들이 그냥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작극을 하고 있는 게 들켜요. 그래서 IAEA가 당장 그만둬라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전에서 손 떼라 라고 경고를 하는데, 러시아의 이런 정말 인류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하고 있는 이 러시아, 도대체 그 막장의 끝은 어딘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수량의 드론을 기증받은 우크라이나가 야전에서 간단한 개조만으로 대단히 위협적인 드론 폭격기를 만들어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미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된 러시아군,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곳곳에서 폭사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국제사회에서 기증받은 엄청난 수량의 드론에 수류탄과 급조 폭발물 등을 장착해 폭격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드론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선보인 드론 폭격기는 수류탄 한 발을 겨우 탑재할 정도의 소형 드론부터 10발 이상의 대전차 수류탄을 장착할 정도로 대형인 드론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병력과 차량, 심지어 전차와 포병전지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론은 베스트셀러 드론인 중국 DJI의 매빅 시리즈인데요. 대단히 작은 사이즈의 이 드론은 일단 공중에 뜨면 육안이나 소리로 청취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율비행과 지형 추적 비행 기능, 심지어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타겟팅 능력까지 있어 우크라이나 장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농업용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최대 탑재량 20kg 안팎의 드론도 폭격용으로 활용 중인데요. 이 드론은 덩치는 크지만 높은 고도를 비행하면 육안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음도 거의 없는 데다가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목표 상공에서 초정밀 폭격을 가할 수 있어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드론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폭격기를 통해 러시아군을 살상하거나 장비를 파괴하는 영상들을 대량으로 제작해 SNS로 선전하며 드론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심리전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 머리 위에 수류탄을 던질지 모르는 드론이 일선 러시아군의 전투 의지를 꺾는데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 농약을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뿌리는 이런 농사를 많이 하죠. 지금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거기에 농약 우리말로 말통이라고 하죠. 그 정도 탑재가 되는, 즉 한 20kg 정도 탑재가 되는 이 드론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 밑에 문구가 많이 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죠. 이게 바로 동구권에서 사용하는 대전차 수류탄입니다. 여기 이제 이 메탈 제트가 있어가지고 전차나 장갑차의 상부에 던지면 여기에서 이제 먼로 로이먼 효과에서 메탈 제트가 뿜어져서 이제 상부 장갑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대전차 수류탄이에요. 자, 이런 거 요게 무게가 하나에 1kg입니다. 1kg짜리 10발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토탈 10kg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했으니까 카메라, 요즘 카메라 뭐 요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딱 그 목표물을 타겟팅하고, 그리고는 목표물 상공에서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수직으로 목표물 딱 그 상공 정확하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뭐 던지고 뭐 발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개씩, 또 다음 가서 또 한 개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이게 그냥 야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개조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나름 대형 드론이죠. 20kg이나 장착을 하니까. 그런데 정말 소형 드론,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소형 드론, 이 중국제 DJI 매빅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 100몇십만 원 뭐 정도면 사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하늘에 거의 뭐 호버링 할 수도 있고, 이 GPS를 가지고 뭐 정밀 추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급조 폭발물, 사제 폭발물 집어넣어서 하나 투하해서 파괴하는 이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드론 모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2030만 달러가 모였죠. 그런데 이런 드론 하나 뭐 100만 원, 그러면 2030만 달러가 모였으니까 뭐 수만 대의 드론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냥 뭐 바로 그냥 드론 채로 공격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거의 뭐 이 러시아 군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와 스트레스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뭔가 선이 보이죠? 이게 바로 참호입니다. 참호의 교통호죠. 지금 이제 러시아 병사가 1명, 2명 있는 게 보이는데, 자, 요겁니다. 지금 여기 이 뭔가가 보이죠? 이게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캡처한 건데 정확하게 지금 교통로 상공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이 잠시 후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터져가지고 이 병사 둘은 그냥 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론을 가지고 타격하고 투하하고 폭사하고 그리고 그걸 이런 식으로 다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군들이 봤을 때 정말 두렵죠. 그래서 그걸 타고 허구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로 러시아군에게 굉장한 공포를 주고 있는 드론 군단이다 라는 사실인데, 그 드론도 무서운데 이거 드론 해봐야 이제 그래도 뭐 한 수류탄 정도 위력의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투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강력한 폭탄을 터뜨리는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에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의 공격으로 헤르손 일대의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헤르손 전선의 제공권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방공망이 사라진 러시아군이 들으면 청천벽력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전체 전투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슬로바키아와 북마케도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으로부터 전투기를 기증받아 전선에 새로 배치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현지 시각 8월 6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인벤토리에 추가한 군용기는 슬로바키아가 제공한 미그 29 11대, 북마케도니아가 기증한 수호이 25 공격기 4대, 아제르바이잔이 기증한 미그 29 전투기 3대 등 18대로 이들은 모두 부대 증편 과정을 마치고 헤르손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군용기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이 기증한 미그 29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와 미그 29 창정비 계약을 체결하고 3대의 기체를 우크라이나에 의탁했는데요. 창정비 이후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가야 할 이들 기체는 지난주 소유권이 우크라이나 정부로 이전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 장비로 편입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15대를 보유 중인 미그 29는 지난해까지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IWER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사거리 100km 능동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인 IWER 미사일의 탑재로 아제르바이잔 미그 29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전투기 기증으로 개전 초 50여 대 수준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미그 29 전투기 숫자는 파괴된 기체를 감안하더라도 70여 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16대에 불과했던 수호이 25 역시 손실분을 계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30대를 넘는 숫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사라지고 전투기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부터 5대를 한 개 편대로 묶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헤르손 전선에서만 하루 평균 2-3회 이상 투입하며 러시아군 진지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강해지는 우크라이나군과 약해지는 러시아군, 점점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히죠. 개전 초에 뭐 키이우의 유령 뭐 이렇게 해서 미그 29 조종사가 정말 뭐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전과를 올렸다라는 걸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던 우크라이나 공군인데, 또 개전 첫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던 5대의 미그 29가 한 방에 그냥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격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뭐 이렇게 허무하게 정말 3일 만에 전쟁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첫날의 비극이 미그 29인데, 그게 그런 파괴된 또 격추된 이런 전투기들 포함해서 다 빼고 이제는, 그런데 더 추가가 되어서 원래 한 50대 있었는데 지금 한 70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작년에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했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반러 국가,
과거 소련에서 다 독립을 한 국가인데,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이 터키가 지원하는 국가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으니까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게 계약해서 창정비 계약을 했는데 그 창정비 다 했어요. 창정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투기 색으로 만드는 거죠. 다 했는데 그냥 뭐 다 했으면 거기서 그냥 쓰세요 하고 자신들이 철천지 원수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술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스라엘제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레이더도 이스라엘제 레이더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과거 구소련제 미그-29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내고 더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이런 이 창정비된 완전히 쌩쌩한 이런 전투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격을 할 때 두 대가 한조가 되었죠. 미그-29나 수호-27이 엄호를 하고, 그리고 수호-25가 폭격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지난주에 하이마스에 의해서 헤르손에 있던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야전 방공 외에는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아예 5대가 패키지가 되어서 그 5대의 대부분이 또 폭격 임무를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왜? 적전투기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걸 그 5대 패키지를 하루 2, 3회 운영한다는 겁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뭐 이 전투기가 투하하는 250kg, 이 러시아제는 기본적으로 250kg 짜리 폭탄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500kg, 1000kg 이런 건데, 그 250kg 짜리 폭탄이라 하더라도 하이마스의 90kg 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5대를 띄워가지고 250kg 짜리를 몇 발씩이나 투하를 하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얼마나 많은 큰 피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큰 어떤 그 부대, 큰 진지를 향해서는 전투기 패키지가 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작은 진지들을 향해서는 이 드론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드론이 그런 식으로 정말 쪽집게 타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여기에서 견딜 재간이 없다 라는 결론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